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자, 지금부터 22년 제2회 전기산업기사 필기기출문제 CBT 강의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지중 공가 설비로 사용하는 광섬유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지름 몇 미리 이하여야 하는가?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 잘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통신 라인 쪽에서 신출이 출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러한 지중 공가 설비 광섬유 케이블 나오면은 얘가 바로 지중 통신 라인이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지금 굵기는 물어봤는데 선생님 지름이 몇 이하가 좀 이상한데요. 문제가 틀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법안에도 우리가 어떠한 관로식이나 그런 것들을 땅속에서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개 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 일부는 대부분 다 전력선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 하나 정도를 이렇게 통신 라인을 넣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너무 굵은 통신 라인을 여기에 보내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서 몇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법안을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22mm 이하여야 우리가 다양한 선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통신 라인에서 그리고 지중 통신이 나오면은 지름이 나오는데 이때는 몇 22 이하여야 된다. 22짜리 이렇게 간단히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B종 철주 또는 B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가는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는가라는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부하실 때 경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항상 이 문제를 파악할 때는요. 여기에 보완공사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은 전선에 굵기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왜냐면은 경관 문제는 표준 경관 문제도 있겠지만 보완공사 시 또는 굵기를 이용한 장경관 문제도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완공사나 굵기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표준 경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 경관 이렇게 공부하실 땐 A종, B종, 철탑 이렇게 해서 각각 지지물의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A종은 150m 이하, B종은 250m 이하, 철탑은 600m 이하가 뭐다? 표준 경관이더라.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B종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B종 몇이죠? 그렇죠. 바로 250m 이하.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등회로의 사용지압이 400을 넘고 1kg 이하인 배선의 공사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봤으면요. 우리 일반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이런 경우 관공사, 케이블공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재 가해전선관들 그리고 케이블공사가 무조건 된다. 단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면은 정개된 장소, 건조한 곳, 습한 곳, 기타의 곳 이런 게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한정됩니다. 어떤 게 한정되냐? 이러한 관 케이블에 플러스 지금 문제와 같이 정개된 장소 중 건조한 곳에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우리 합성수지 모일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속 모일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합몰, 금몰,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 다 가능한데, 우리 법안에 기타의 장소, 만약에 정개된 장소 중 기타, 이게 나오면은 답은 무조건 애자 사용 공사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요거 세 개가 다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만 체크하고 가시죠. 덕트 X. 우리가 어떠한 정개된 장소에는 덕트 공사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400을 넘고 1kg 이하인 경우는. 그래서 덕트 X 안 돼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답은 버스 덕트 공사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 기준에 있어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수험생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태양광 발전 분산형 전원 설비구나. 그럼 분산형 전원 설비 문제가 나오면요. 신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 충전 부분을 가지고 건드렸었습니다.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를 노출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틀린 걸로 잡았는데, 이제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는 답으로 이렇게 했네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수험생분들 잘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용어가 중간에 눈에 띄실 수 있어요. 신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 수치는 어렵지만 한글화되어 있는 신출은 어렵지 않은데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묘들 및 기타 기구에 전선에 접속하는 경우는 나사로 조이고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기계적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도록 할 것.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도록 할 것?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요? 당기는 힘이 접속점에 가해지면은 뽁 하고 빠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해야 맞는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맥상 뉘앙스가 이상한 거를 톡 하고 찍어내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출력부에서는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말들이죠. 그래서 뭔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구나 라는 거를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플루어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자, 이거는 우리 공사 방법에서 공통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공사방법 공통사항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 전선은 절연전선이 원래 기본이고, 그리고 연선이 기본인데, 단 10스퀘어 이하가 단선이 가능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공사방법 팁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5개용 비닐절연전선 안 돼. 왜? 옥내 배선 공사에선 5개용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쵸. 우리 전선의 접속점. 없는 게 뭐다? 기본법이다. 자, 그리고 접지를 실시한다. 그러면은 다 맞는 거고요. 그리고 덕트까지 만약에 옥내 배선에서 다루자면은 덕트 끝부분은 어떻게 한다? 막을 것. 자, 이 정도까지 잡으시면은 어때요? 우리가 공통사항으로 잡는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몇 가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못 외우신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라도 가져가자라는 거. 자, 이 문제도 뭐예요? 우리가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면은 단선 최대 10스퀘어 이하.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세력 큐레의 전압이 15V 이하의 경우 2차 단락절 제한값은 8A이다. 이때 과주차량의 정격은 몇 A 이하여야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최근 트렌드죠. 신출은 아니에요. 트렌드인데, 자, 우리가 이러한 트렌드를 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소세력 큐로는요, 일단 사용전압이 원래 기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용전압은 60V 이하의 것.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였는데, 우리가 소세력 큐로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많아지면서 이 소세력 큐로가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거? 그렇죠. 15V 이하일 때, 30V 이하일 때, 60V 이하일 때, 이럴 때 우리가 단락전류 제한값, 그리고 차단기의 정격값을 딱딱 법으로 규정을 해놨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8A, 그리고 5A, 그리고 3A. 이 수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수치도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3 더하기 5는 8,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차단기의 정격은요, 이 단락전류를 끊어내는 느낌으로 끌어와 5A, 3A, 마지막 반값 1.5A.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그러네요. 15V일 때 제한값이 8A이다. 힌트 들어온 거죠. 일단 8A보다 높은 거를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단락 15V 8A일 때 몇? 그렇죠. 차단기 정격 5A.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투나인 가공전선을 시가지시를 할 때 사용되는 연동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본 특고압의 굵기 이러면은 투투나인 생각해서 투투 그냥 외우자. 자, 그런데 지금 시가지가 나왔네요. 그럼 시가지는 이제 원래 보통 이렇게 외우죠. 100kV를 기준으로 아마 암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공부한다? 공층전압 66kV 그리고 154kV 기준으로 땡은 땡끼리 6땡이니까 5땡을 찍고 그리고 154는 문제에 답이 있다. 150을 찍는 거. 이러한 공부 방법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100kV보다 안 되는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문제와 같이 투투나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몇을 적용한다? 그렇죠. 바로 5땡. 똑같이 땡은 땡끼리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러한 공층전압 문제가 나오잖아요. 공층전압 문제가 나올 경우에 자, 6땡은 5땡, 154는 문제에 답이 있다. 만약에 3, 4, 5가 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두 개 약 더한 값 약 200. 이렇게 요거까지도 잡으시면 완벽하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특고압 시가지는 아닙니다. 얘는 어떤 경우? 일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때 똑같이 위쪽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퉁 쳐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할 수 있는 통신선의 굵기는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지금 시가지 특고압에 통신선을 넣겠대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지지물에 넣겠다는 건 보통 첨가 통신선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고압 시가지에 통신선은 밑에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단 뭐일 때 이런 조건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절연전선 몇 짜리? 4mm짜리. 우리 통신선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몇 미리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단선의 경우인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뭐 연선, 단선 이런 거를 잘 안 나누고 거의 다 그냥 미리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통신선 쪽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단선이 아닌 경우 한마디로 스퀘어로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 그렇죠. 우리가 그냥 제곱하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면적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선인 경우 4mm가 가능하다 이렇게 법안에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뭐 16스퀘어짜리 아니면은 우리 이런 것도 좀 공부하시면 좋아요. 통신선에서 굵기가 나오면요. 일단 절연전선 나오면은 또는 나머지 대부분의 문제가 얘는 몇으로? 4로 얘는 몇으로? 5로 그리고 만약에 스퀘어 문제가 나오면은 제곱 스퀘어 문제가 나오면 제곱 이렇게 암기하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암기법이고요. 다만 100%는 아니에요. 우리 90% 이상 적용되는 암기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절연전선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이 법은요. 이렇게 5짜리 이런 게 없어요. 아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4짜리 묻는 거구나. 얘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널 등에 사용하는 전압이 220인 전구선이 0.6% 1kV EP 고무자령 클로로프렌 캡 타이어 케이블의 경우 단면적은 최소 몇인가? 자, 이 문제 어떤 문제죠? 그렇죠. 저압의 전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압 전선 공부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2.5짜리 제어 회로의 제, 정강 PC 장치의 전, 출대 피싱의 출, 재전출 뜨면 1.5짜리. 자, 만약에 키워드 캡 타이어 케이블 그리고 고무 코드 다시명 이런 것들 나오면은 고민하지도 말고 일단 0.75 찍자. 이거 공부하시면은 저압 쪽에서는 크게 전선 굵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아무리 내용이 뭐 터널 안 뭐 사용 전압이 일단 저압 그쵸?
그럼 전구선. 이러한 키워드가 뭐? 싹 무시되는 게 뭐다?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캡을 사용했다는 뜻이죠. 캡타이어 저압인 경우에 0.75. 이렇게 찍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답은 2번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 잘못 봤다가는 막 먼 산으로 계속 떠나가게 되는 거니까 키워드 잘 보시면서 문제 찍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옥내 배선 시설 공사로 할 수 없는 것은, 자, 우리 고압 옥내 배선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러한 굵기도 하나 여기서 체크하고 가시죠. 굵기는 뭐 애자 사용 공사시지만 6짜리 이상 사용할 것. 그리고 이 두 번째 유형이 바로 이 공사 방법이죠. 뭐 케이블 공사,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얘네만 가능하고 나머진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이라고 해도 이렇게 가해전선과 공사가 있으면은 오답으로 체크하시면 되더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가져가시면 어떠한 이론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전선과 조형제, 전선과 전선, 센티미터 문제가 있죠. 이때 우리 2.5, 4.5, 6cm. 얘는 어느 부분? 저압 부분. 그럼 고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만? 그렇죠. 8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2.5, 4.5는 뭐였어요? 건조한 곳, 습한 곳, 좋은 곳, 나쁜 곳 이렇게 나눠주시면 조금 쉽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미터 같은 경우 지지점은 무조건 2, 6이니까 조형제에 따랐을 때 2, 따르지 않았을 때 6이니까 그거는 좀 무시하시고 지금 일단 이쪽 파트까지 우리 고압에서 숫자가 변화하는 파트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에 접근할 때 조형물의 상부 조형제와의 상방에 있어서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단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수험생분들 건조물 그냥 이렇게 제가 건물 하나 그려볼게요. 자, 건조물 있을 때 혹시 이런 공부 하셨나요? 자, 위쪽으로 저고압일 때 일반적인 상황이 나오면 2m, 케이블이 나오면 1m. 자, 특고압일 때 만약에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3, 2, 1. 왜?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몇을 그쵸 0.5, 0.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에 접근할 때 조형물의 상부 조형제의 상방에 있어서의 이격거리는 그렇다면은 3, 2, 1이죠. 그러면은 얘가 나절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거 1.2입니다. 복원이 좀 잘못됐는데, 자, 1.2.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앞자리만, 어때요? 앞자리만 외우셨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죠. 왜? 3, 2, 1, 나절케, 전선은 케이블이니까 몇? 1.2짜리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이런 거 푸실 때 어떻게? 일단 기본적인 조형제 건조물의 위쪽인지 아니면 옆쪽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단 만약에 옆쪽일 경우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옆쪽일 경우에는 조건을 내가 몰라요. 그런데 저고압 그러면은 4배수 해서 414, 428, 4312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만약에 특고압이래요. 그럼 몇 배수? 5배수 중에 일단 찍으세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515, 520, 535 이렇게 이쪽도 써드리고 넘어갈까요? 자, 414, 428, 432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어때요? 그렇죠. 조금이나마 조금 쉽게 이 부분을 암기할 수 있겠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의 등전이 본딩에 상호 접속 중 본딩 도체로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하는가? 어떠한 기구를 이용하는가라는 뜻이네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들 이거 신출인데 뭐 필의 시스템의 신출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푸실 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막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의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필의 시스템 얘기할 때, 물론 이거는 등전이 본딩 쪽과 연결이 되는 건데, 자, 필의 시스템 얘기할 때 외부와 내부를 공부하셨을 거라고요. 그럼 외부는 뭐 필의침과 같은 돌침형, 수평 도체형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내부는요, SPD, 서지 보호 장치.
서지 보호기라고도 부르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이쪽 파트 내용에서 만약에 이러한 필의 등전이 본딩에 뭔가가 직접 접속이 안 될 경우 어떤 걸 설치합니까? 그러면은 가장 명확한 이러한 서지 보호 장치 1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들은 어때요? 이쪽 파트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필의나 등전이 쪽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지 보호 장치 같은 거 기억해서 탁 하고 찍자라는 거. 신출은 일단 내가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뉘앙스 보고 답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3번.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곳에 계측사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얘 또한 뭐예요? 분산형 전원 설비 신출. 하지만 난이도 최하. 왜 난이도가 최하일까요? 우리가 계측 장치.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일단은 VIP가 떠오르셔야 돼. 우리는 VIP 손님들을 이렇게 꼭 측정을 해드린다. 자, 이 말이 뭐냐? 우리 원래 일반적인 계측 장치는요, 발전기 및 주변 악기의 VIP, 전압, 전류, 전력계는 필수고요. 그리고 발전기의 각종 고정자나 베어링의 온도계, 그리고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유온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중에 이 VIP만큼은 어떻게? 거의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 적용. 그리고 반대로 또 적용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역률과 주파수는 나오면 계측장치에서 오답이다. 왜? 법적인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거. 딱 봤더니 아이쿠야 눈에 주파수가 바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얘가 바로 틀린 답이구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주,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수 없는 보안공사는 자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연약한 지지물들을 사용할 수 없는 보안공사가 하나 있죠. 바로 1종 특고압 보안공사. 이렇게 먼저 답을 찍어 놓겠는데요. 자 우리가 1종 특고압, 2종 특고압, 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을 때 1종 같은 경우는 35kV를 초과하고 2차 접근. 얘는 35kV 이하이고 2차 접근. 그리고 3종은 1차 접근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찍어내는 문제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대한 이제 추가 법안이죠. 우리가 목주나 A종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찍는 방법.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놓으면은 동일 지지물법. 병가, 공가, 삭도 같은 게 나오면은 그때도 이 종을 찍는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보안공사 찍기 문제 다 수월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연약한 애들 불가한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류전기 철도 시스템이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누설류를 피하기 위해 주행 레일과 최소 몇 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전기철도에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기에 열차. 지금 가공 방식을 제가 하나 그렸네요. 자, 열차가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이렇게 레일이 있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귀선로든 뭐든 만들어 놔도 바닥으로 당연히 전류가 새겠죠. 그래서 이러한 누설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뭐가 이렇게 관이 있다면은 이 이격거리 반드시 몇 미터? 1미터 이상일 것. 이것에 관한 법안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미터? 1미터 이상일 것.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등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역시나 CBT다워요. 왜? 과거 단골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네요. 자, 우리 관등회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관으로 이루어진 등이고요.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전원이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얘는 방전등용 안전기죠. 그럼 이 방전등용 안전기까지 이렇게 전원이 따로 있는 거고. 자, 얘는 그렇죠. 방전관이라고 불리는 애죠. 방전등, 방전관. 자, 그럼 얘가 뭐라고요? 방전등용 안전기라고요.
자, 우리가 관등회로라고 부르는 부분은 어디? 바로 이 부분이 관등회로죠. 그러면은 방전등용 안정기로부터 방전까지 절로. 그래서 우리는 뭐 방전등용 안정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 이 안정기를 그냥 변압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방전까지 절로. 답은 2번. 그래서 우리 이거 공부 어떻게 하냐? 방 2개 이상 찍는다. 뭐 관등회로 문제 나오면 방 2개 이상 찍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과거의 단골 문제다 보니 이렇게 CBT 문제 같은 경우는 뱅글뱅글 돌다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저압 연접 인입선 시설 시 도로폭 몇 미터를 넘는 도로를 횡단할 수 없는가? 자, 우리가 연접 인입선, 이거는 뭐죠? 옆집으로 보내는 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변압기에서 어디론가 수용가로 이렇게 가공 인입선이 들어왔다면요. 우리 집에서 한마디로 옆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 파란색이 연접 인입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접 인입선은 아무거나 막 보낼 수 없고요. 일단 여기 저압 연접 인입선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저압만.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옥내 통과 불가. 우리 집 뚫고 옆집으로 가면 안 돼요. 밖에서 바로 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도로, 지금 여기 같이 도로폭이 있는데 그냥 요것도 최대 100m 초과 X 하나 더 잡고, 자, 이번 이제 문제에서 나왔듯이 도로폭 5m 초과 X 이것까지. 자, 이렇게 잡으시면 연접인입선 문제 다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어떠한 문제에서 고압 가공 인입선을 이용하여 연접인입선을 실하였다. 불법입니다. 그런 거 김치 버무리듯 버무려서 나오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5m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째 문제죠. 금속광 공사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거, 잘못된 것은. 자, 그런데 이 문제요. 지금 여기 나온 이 18번째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공사 방법 팁만 알아도 풀 수 있어요. 팁.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몇 개 정리해 드린 거 있죠? 그걸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로 풀 수가 있는가? 한번 보시죠. 자, 저압 옥내 배선의 금속관 안에 전선의 접속이 없도록 한다. 잘했죠? 전선의 접속점은 없을 것. 자, 두 번째.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옥외형 필연선을 사용하였다. 지금 저압 옥내 배선인데 옥내인데 옥외를 사용하겠다? 이거 기본사항이죠? 사용 불가.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거는 특수성입니다.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금속관의 두께는 1.2를 사용했다. 그쵸? 우리 콘크리트 매설 시 1.2, 그 위에는 1.0짜리 사용하죠. 자, 그리고 밑에도 이거 공통사항이네요. 단선은 10스퀘어 이하 사용 가능. 그쵸? 자,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하면은 우리 금속관 절연 부싱 왜 하죠? 그렇죠. 전선의 피복 보호. 전선 피복 보호. 이런 것들 하나 더 잡으시면은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공통사항. 1번, 2번, 4번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공통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 많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절연저항이 법이 바뀌고 나서 신출이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전압이 500V를 초과인 경우 절연저항 값은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100% 제가 이쪽에다가 표를 좀 그려볼까요? SELV 그리고 우리 PELV 그리고 FELV 이거는 1차와 2차가 절연되네요. 절연되어 있지 않은 회로. 자, 이 중에 500V 이하 그리고 500V를 한마디로 초과하는 쪽을 얘기하겠죠. 자, 이때 직류 시험전압, DC 시험전압 제 첫 번째 것만 잘 외우면 좋아요. 왜? 2배, 500, 2배, 1000. 자, 그리고 우리가 메가옴 한마디로 절연저항값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거 잘 외우면 좋아요. 왜? 2배, 1, 1. 자,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뭐만 알 수 있어? 전압
전로의 사용전압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5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렇죠. 1메가옴이 넘어야 된다.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2표 필기든 실기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번. 발전기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실어야 하는 경우는? 이라는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얘는 보호장치 파트입니다. 그쵸? 우리가 보호장치냐, 계측장치냐, 아니면은, 다양한 이러한 것들을 좀 암기하게 되는데요. 자, 보호장치 했을 때, 일단 발전기 쪽이 지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발전기 쪽은요, 여기서는 지금 기본사항이 나왔죠. 용량에 관계 없다면, 과전류나 과전압 유입 시 반드시 한다. 그런데 우리 요거 키워드만 빠르게 잡고 가볼까요? 용량에 관계 있다면 증기터빈 만 내부 고장 만 자, 원래 수차 스러스트 베어링 2000 우리 수차 압류 500 그리고 풍차 압류 100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쵸, 보호장치 다 끝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 이거 너무 외우기 어려운데요. 발전기의 보호장치 파트는요 5000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럼 선생님 5000이 왜 나와요?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가 5000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5000이 스물스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탁 찍어내는 거 요거까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선 용량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몇 번? 과전류 및 과전압 인입시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